아줌마는 주제 넘게 나대지 말고 커피나 타.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교육의 품격과 어른의 권위가 동시에 박살난 그날. 깡패 출신 건설업자 박 사장이 평범한 학부모 강은하에게 내뱉은 모욕적인 일갈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사장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커피나 타는 아줌마라고 무시했던 이 여자의 왼쪽 팔뚝 아래에 UDT 여군 중령의 군번줄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이 악마 같은 아빠는 돈과 깡으로 학교를 유린했습니다. 그녀의 딸은 매일 밤 짐승 같은 폭력의 흔적을 숨겼고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엄마의 분노가 특수부대의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단 1분 뒤 그녀의 눈빛이 레이저처럼 변할 때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통쾌한 깡패 참교육이 시작됩니다. 깡패 깡대 특전사 군기의 정면 승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이 사이다 놓치면 평생 후회합니다. 이 세상 모든 조폭에게 사이다 날려야 한다고 생각하면 꼭 댓글에 조폭 시원하게 날려라고 써주세요. 조폭 한 마리조차 사라지는 세상 만들어야 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힘을 보태주세요. 학부모 간담회장에 핏기 없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100여 명의 학부모들 앞에서 교장 선생님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60이 넘은 교육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선 남자의 팔뚝에는 용 문신이 또렷했습니다.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나? 우리 아들 일은 없던 걸로 하라고. 남자가 교장의 머리채를 움켜쥐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손 치우세요. 뒷좌석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간담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평범한 운동복 차림의 여자가 천천히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동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아줌마였습니다. 남자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야? 아줌마, 집에 가서 설거지나 하시지. 여기가 어디라고. 그러나 남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계산적인 눈빛.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이 남자의 문신을 스캔하듯 훑어내렸습니다. 3초의 침묵. 남자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날 간담회장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세상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내일도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는 사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아침, 은하는 여느 때처럼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남편은 벌써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딸 수아는 아직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20년 가까이 해온 일상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딸을 깨우고 학교에 보내고 은하의 하루는 언제나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수아야, 일어나야지. 학교 늦는다. 방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소 수아는 한 번만 불러도 벌떡 일어나는 아이였습니다. 수아야? 다시 한 번 불렀습니다. 그제야 안에서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배가 아파요. 은하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수아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아픈데? 어디? 은하가 이불을 걷어내는 순간 그녀의 숨이 멈췄습니다. 수아의 팔에 시퍼런 멍이 가득했습니다. 손가락 자국이 선명한 멍. 누군가 아이의 가느다란 팔을 잇는 힘껏 움켜쥔 흔적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은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수아는 재빨리 팔을 감추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넘어져서 이렇게 되니? 은하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팔을 다시 잡았습니다. 멍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팔목, 팔뚝, 어깨까지. 마치 누군가 아이를 질질 끌고 간 것 같은 흔적들이었습니다. 은하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수아야. 누가 그랬어? 엄마한테 말해봐.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아무 일 없어요. 말하면 안 돼요. 더 심해질 거예요. 더 심해진다고? 은하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계속되어 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은하는 떨리는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수아의 작은 몸이 후들후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은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은하는 말없이 수아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교문 앞에 차를 세우자 수아가 황급히 내리려 했습니다. 수아야. 은하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수아가 놀란 눈으로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안 돼요. 그애 아빠가. 그애? 누구? 민준이요. 민준이 아빠가 무서운 사람이래요. 선생님들도 다 무서워해요. 민준. 은하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알았어. 이제 들어가. 수아는 불안한 얼굴로 학교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은하는 한참 동안 교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하는 곧바로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수아 엄마입니다. 우리 아이 팔에 멍이 가득한데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가 명백히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게 아이들끼리 장난치다가 그런 것 같은데요. 장난이요? 손가락 자국이 이렇게 선명한데요? 그게 요즘 아이들이 좀 거칠게 놀아서요. 선생님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선생님, 누가 그랬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희도 정확히는 모르고요. 제가 주의를 주겠습니다. 그럼 CCTV라도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하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민준이 때문인가요? 담임 선생님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어머님, 그 문제는 말씀드리기가. 알겠습니다. 은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선생님마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라는 아이의 뒤에 있는 누군가를. 은하는 거실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평화로운 주택가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수아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수아야, 무슨 일 있었어?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일 없어요. 하지만 아이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은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을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준우가 퇴근했습니다. 은하는 남편에게 수아의 팔을 보여줬습니다. 준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건 학교 폭력이잖아. 내일 학부모 간담회가 있대요. 가봐야겠어요. 은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더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준우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아내의 과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녀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그녀의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보, 조심해.
학교 일은 복잡하니까.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날 밤 은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딸의 시퍼런 멍이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그 누가 막아서더라도. 다음 날 아침, 은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범한 운동복을 입고 머리를 묶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냉정하고 날카롭고 흔들림 없는 눈빛.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그 눈빛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학부모 간담회가 시작되기 1시간 전이었습니다. 은하는 학교로 향하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민준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 선생님들까지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쉽지 않은 상대일 것이다. 하지만 은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20년 전 훨씬 더 무서운 것들을 마주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학교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강당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은하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비상구의 위치, CCTV의 각도, 복도의 폭, 오래된 습관이 무의식 중에 발동하고 있었습니다. 강당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아직 학부모들이 다 모이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은하는 조용히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20년 전 그녀가 가장 잘했던 일, 기다리는 것. 오후 3시, 학부모 간담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강당에는 100여 명의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순이 넘어 보이는 교장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학교 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교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강당 뒤편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입었지만 와이셔츠 소매 사이로 문신이 살짝 보였습니다. 남자는 강당 한가운데 통로를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하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그 남자를 관찰했습니다. 걸음걸이, 어깨의 각도, 손의 위치. 오랜 훈련이 그녀의 눈을 자동으로 움직이게 했습니다. 저 사람이구나. 은하는 직감했습니다. 민준이의 아버지. 남자가 단상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 사장님, 오늘은 학부모 간담회라서. 알아요. 그래서 왔죠. 박 사장이라 불린 남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당 전체에 울렸습니다. 우리 민준이 일로 자꾸 연락이 오던데요? 교장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몇몇 학부모님들께서 민준이가 다른 아이들을 괴롭힌다고. 괴롭힌다고요? 박 사장이 비웃었습니다. 우리 애가 장난 좀 심한 거지. 괴롭히진 않아요. 요즘 애들이 너무 유약해서 그래요.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학부모들이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아이들이 다쳤고. 다쳤다고요? 박 사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교장 선생님, 내가 이 학교에 얼마나 기부했는지 아세요? 작년에만 3천만 원을 냈어요. 3천만 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박 사장이 주머니에서 수표를 꺼내 교장 앞에 던졌습니다. 올해 것도 여기 있어요. 5천만 원. 그런데 내 아들 일로 자꾸 전화가 온다고요? 교장은 떨리는 손으로 수표를 집어들었습니다. 은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박 사장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교장을 밀어내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학부모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요즘 애들이 너무 약해요. 조금만 부딪혀도 학교 폭력이라고 난리죠. 우리 어릴 땐 그렇게 안 컸어요. 몇몇 학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들끼리 싸우고 화해하고 그러면서 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뭐만 하면 학폭위원회니 뭐니 해서. 박 사장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강당 앞쪽에 앉은 학부모들 중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뒷자리의 학부모들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인 얼굴들. 그들의 자녀도 민준이에게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강당 중간쯤에 앉아있던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학부모였습니다. 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 사장이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도 민준이한테 맞았어요. 얼굴에 멍이 들고 안경도 부러졌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박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애들끼리 싸웠으면 서로 잘못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맞기만 했어요. 저항도 못하고. 그럼 따돌림 당할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박 사장의 말에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요즘 애들 이유 없이 맞는 애는 없어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맞는 거죠. 여자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박 사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경값은 제가 물어드릴게요. 얼마예요? 10만 원? 20만 원? 박 사장이 지갑을 꺼내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30만 원. 이거면 되죠? 그가 여자 앞에 돈을 내밀었습니다. 여자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강당 안의 학부모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분노하면서도 억울해하면서도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은하는 뒷자리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점점 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박 사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학부모 여러분, 제 말 이해하시죠? 애들 문제에 어른들이 너무 나서면 애들한테도 안 좋아요. 그때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박 사장님, 여러 아이들이 다쳤고 학부모님들 민원도 많아서. 박 사장이 교장을 노려봤습니다. 교장 선생님.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선생님, 정년 퇴임이 언제죠? 내년. 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정년까지 조용히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교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온 60 넘은 노인이 돈과 폭력 앞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 일은 이걸로. 잠깐만요. 뒷자리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당의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은하가 천천히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운동복 차림의 40대 여자.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아이 도시락을 싸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박 사장이 은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뭐죠? 아줌마도 뭐 할 말 있어요? 은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 하나 없이 조용히. 강당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은하가 박 사장 앞 3미터 지점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박 사장이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뭐야? 나 무서워요? 아줌마, 집에 가서 김치나 담그시지. 여기가 어디라고? 은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흔들림 없는 눈빛. 그 눈이 박 사장의 팔에 새겨진 문신을 스캔했습니다. 용 문신의 비늘 하나하나까지. 3초. 박 사장의 비웃음이 굳어졌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 평범해 보이는 아줌마의 눈빛이 왜 이렇게 무서운 걸까? 은하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당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 사장님이라고 하셨죠? 그래요.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박 사장이 다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억지로 지은 웃음이었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돈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렇군요. 은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뭔데요? 박 사장님 아드님이 우리 딸을 때렸어요. 팔에 멍이 이만큼 들었죠. 은하가 손으로 자신의 팔을 가리켰습니다. 그것도 돈으로 해결되나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박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애들끼리 싸운 거 아닙니까? 우리 애는 맞기만 했어요. 5명한테 둘러싸여서요. 은하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그래도 돈으로 해결되나요? 얼마면 되죠? 박 사장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럼 100만 원 드릴까요? 100만 원이면 우리 딸 팔의 등멍이 사라지나요? 그게 100만 원이면 우리 딸이 밤마다 악몽 꾸는 게 멈추나요? 은하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100만 원이면 우리 딸이 학교 가기 싫다고 우는 게 없어지나요? 박 사장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하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세상에는 있어요. 박 사장님. 그녀의 눈빛이 박 사장을 꿰뚫었습니다. 박 사장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두려웠습니다. 저 여자의 눈빛이, 저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박 사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야,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요? 은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그냥 학부모로서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줌마가 뭔데 나한테. 아줌마요? 은하가 박 사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네, 저 아줌마예요. 평범한 주부고요. 하지만 박 사장님. 그녀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제 딸을 건드리면 이 아줌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강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 사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야, 이 여자가 지금. 그가 은하에게 손을 뻗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은하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순간 박 사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마치 맹수 앞에 선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저 여자가 대체 뭐지? 교장이 황급히 나섰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다음에 다시. 박 사장이 은하를 노려봤습니다. 아줌마, 이름이 뭐예요? 은하예요. 은하? 박 사장이 비웃었습니다. 좋아요. 잘 기억해 둘게요. 그가 강당을 나가려 할 때였습니다. 은하가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박 사장이 멈춰섰습니다. 저도 박 사장님 얼굴 잘 기억해 뒀어요. 은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팔에 새긴 용 문신도요. 오른쪽 팔뚝 비늘이 23개 있더군요. 박 사장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 여자가 자신의 문신을 그렇게 자세히 봤다고? 언제? 은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박 사장은 대꾸하지 않고 강당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걸음은
들어올 때만큼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학부모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아까 울었던 여자 학부모가 은하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못한 말을. 은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여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근데 조심하세요. 박 사장이 보통 사람이 아니래요. 알아요. 은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여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은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다 돌아섰습니다. 은하는 강당에 홀로 남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교장 선생님. 은하가 교장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은 교육자시잖아요. 네. 그럼 돈 때문에 학생들을 포기하시면 안 되죠. 교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먹고 살아야 해서. 알아요. 은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정년 퇴임 후에 거울 보실 수 있으세요? 교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강당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은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준우였습니다. 여보, 간담회 어땠어? 박 사장이라는 사람 만났어요. 그래. 어떤 사람이던가? 은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상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근데 은하가 말을 멈췄습니다. 주차장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0년 전부터 훈련받은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은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뒤에서 박 사장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는 은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두려움 없이. 30초간의 침묵. 박 사장이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타 떠났습니다. 은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시작이구나.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그날 밤 은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마주친 박 사장의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 남자는 분명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은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요함 뒤에 숨겨진 폭풍을. 새벽 4시. 은하는 조용히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팔굽혀펴기, 스쿼트, 플랭크. 오래전 매일 아침 하던 루틴이었습니다.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20년이 흘렀지만 그녀의 근육은 여전히 반응했습니다.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아가 학교 가기 싫다고 울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진짜 못 가겠어요. 은하는 딸을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민준이가 말했어요. 엄마가 자기 아빠한테 대들었다고. 오늘 혼내줄 거래요. 은하의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민준이가 그랬어? 무서워요, 엄마. 은하는 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해결할게. 어떻게요? 엄마를 믿어. 은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날 은하는 수아를 학교까지 직접 데려다 주었습니다.
교문 앞에서 내리려는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아야, 오늘은 엄마가 학교에 있을게. 엄마가요? 응. 오늘 학부모 상담 신청했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은하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은하는 교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상담 예약은 급하게 찾아와서 죄송해요. 잠깐만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담임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문을 닫자 은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민준이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괴롭혔나요? 담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수아만 당한 게 아니라는 거. 담임은 한참을 망설이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요? 박 사장이 학교 이사진이랑 친해요. 교장 선생님도 어쩔 수 없고. 담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년에 한 선생님이 민준이 문제로 교육청에 신고했어요. 그런데요? 그 선생님 지금 시골 학교로 발령났어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그럼 학부모들은 어떻게 하나요? 다들 참고 있어요. 아니면 전학 보내거나요. 우리 수아도 전학 보내야 하나요? 담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담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하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교 폭력이 아니야. 시스템 전체가 썩어 있어. 점심시간. 은하는 학교 운동장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한 무리의 아이들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와 그 친구들이었습니다. 5명의 아이들이 한 아이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밀치고, 비웃고,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야, 너 진짜 맞고 싶어?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해요, 민준아. 괴롭힘 당하는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하다고? 그럼 내 도시락 내놔. 그건 빨리 안 내놔. 민준이가 아이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준아. 은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일제히 돌아봤습니다. 민준이가 은하를 쳐다봤습니다. 누구세요? 수아 엄마야.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어제 우리 아빠한테. 그래, 내 아빠한테 말한 아줌마. 은하가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민준아, 지금 뭐 하는 거니? 그냥 장난이에요. 장난? 친구 가방 뺏는 게 장난이야? 민준이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얘가 먼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그냥요. 은하는 무릎을 굽혀 민준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민준아, 너 아빠가 힘이 세다고 내가 친구들 괴롭혀도 된다고 생각해? 민준이 입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진짜 힘세요. 아줌마 같은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은? 은하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민준이 말을 멈췄습니다. 왠지 모르게 무서웠습니다. 저 아줌마의 눈빛이. 은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진짜 힘이 뭔지 아니? 돈이요. 우리 아빠 돈 많아요. 돈. 은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 힘은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거야.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게 무슨. 너 지금 친구들 괴롭혀서 기분 좋아?
민준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하가 계속 말했습니다. 너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친구들이랑 같이 있어야 힘이 세지. 그게 진짜 힘이야?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줌마가 뭔데 나한테. 나는 내가 괴롭힌 수아 엄마야. 은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민준아. 너 오늘 우리 수아 건드리면요? 그땐 아줌마가 가만히 있지 않아.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우리 아빠한테 말할 거예요. 그래, 말해. 근데 민준아. 은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 아빠가 항상 너를 지켜줄 순 없어. 알지?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민주는 그 뒷모습을 노려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하는 수아를 데리러 학교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아가 친구와 함께 나왔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엄마, 수아야, 오늘 어땠어? 좋았어요. 민준이가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은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행이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그날 저녁, 은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사장이었습니다. 은하 씨? 네. 오늘 우리 민준이한테 뭐라고 했죠? 은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친구를 괴롭히길래 주의를 줬어요. 주의를요? 박 사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내 아들한테 훈계를 해요? 학부모로서 당연한 일 아닌가요? 당연한 일? 박 사장이 비웃었습니다. 은하 씨, 당신 지금 선 넘고 있어요. 선이요?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는 거예요? 은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도 제가 누군지 모르시잖아요. 제가 그냥 평범한 주부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평범한 주부 맞잖아요. 아니에요? 은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 사장이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하 씨, 경고할게요. 다시는 우리 아들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제 딸을 괴롭히지 않으면 그럴게요. 괴롭힌다는 증거 있어요? 필요하면 만들 수 있어요. 박 사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은하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감? 아니, 그보다 더한 무언가. 은하 씨, 당신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건 박 사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은하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거실에 있던 준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지금 박 사장이었어? 응. 뭐라고 했는데? 경고했어. 민준이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준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이거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알아. 은하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여보, 나 이대로 물러설 수 없어. 알아. 하지만 우리 딸이야. 내가 지켜야 해. 준우는 아내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내가 결심하면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심해. 박 사장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나도 보통 사람 아니야. 은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우는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은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사장, 그의 회사, 그의 사업. 화면에 하나둘 정보가 떠올랐습니다. 은하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정보를 스캔하고 분석하고 정리하는 능력. 20년 전 그녀가 가장 잘했던 일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그녀는 노트북을 껐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찾았어. 박 사장의 약점을. 다음 날, 은하는 평소처럼 수아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구청이었습니다. 민원실에 들어가 한 통의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박 사장 회사의 불법 증축에 대한 신고였습니다. 어젯밤 그녀가 찾아낸 정보였습니다. 민원 담당자가 서류를 받아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텐데요. 괜찮아요. 천천히 확인해 주세요. 은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단, 정확하게요. 민원 담당자는 그녀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은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박 사장이었습니다. 은하 씨,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구청에 신고했다며요? 우리 회사를. 아, 그거요? 은하의 목소리는 태연했습니다. 길 가다가 불법 건축물 같아서 신고했어요. 시민의 의무잖아요. 당신. 박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 당신 진짜 죽고 싶어요? 협박이신가요? 그럼 이것도 신고해야겠네요. 뭐? 통화 녹음 중이거든요. 박 사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은하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박 사장님, 저도 경고할게요. 뭐? 우리 딸한테 손 떼면 전 가만 있지 않아요.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저요? 은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회사, 탈세 의혹도 있던데요. 국세청에도 제보할까요? 전화기 너머로 박 사장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야? 평범한 주부예요. 하지만 제 딸을 건드리면. 은하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절대 평범하지 않을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하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학교는 평온했습니다. 민준이는 수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폭풍 전의 고요일 뿐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준우가 퇴근하자마자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이상한 전화가 왔어. 누군가 나에 대해 물어봤대. 은하의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박 사장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보, 이거 심각한 거 아니야? 준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아. 내가 처리할게. 은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그날 밤, 은하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와 펜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박 사장에 대한 정보들을, 그의 회사, 그의 사업, 그의 약점들. 20년 전 그녀가 했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고 새벽 3시가 되어서야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노트에는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하는 그것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아침, 은하는 중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하야, 정보 찾았어. 박 사장, 20년 전에 동부 조직 말단이었어. 지금도 그쪽 사람들이랑 연결되어 있고. 증거가 있나요? 사진 몇 장 보낼게. 최근에 찍힌 거야. 잠시 후 은하의 휴대폰에 사진들이 도착했습니다. 박 사장이 조직 간부들과 만나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완벽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은하는 사진들을 노트북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문서 파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박 사장의 모든 비리를 정리한 파일이었습니다. 탈세 증거, 조직 관계, 불법 건축, 뇌물 공여까지 모든 것이 한 파일에 담겼습니다. 오전 11시, 은하는 동네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마지막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였습니다. 그는 은하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은하 씨? 은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박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장님께서 은하 씨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거절하면요? 남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곤란해지실 거예요. 은하 씨 가족들이 협박인가요? 충고입니다. 은하는 남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아요. 만나죠.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이 주소로 오세요. 남자는 일어서서 카페를 나갔습니다. 은하는 명함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주소는 어느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드디어 직접 만나는구나. 오후, 은하는 집으로 돌아와 준우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박 사장 만나러 가. 뭐, 혼자? 응. 안 돼. 위험해. 여보, 나 믿어. 은하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준우는 아내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근데 혹시 모르니까 휴대폰 위치 공유해도. 그럴게. 저녁 6시 30분. 은하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단정한 재킷과 바지였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 안에는 노트북과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준비한 자료들이었습니다. 다녀올게. 은하는 집을 나섰습니다. 레스토랑은 강남의 한 고급 건물 꼭대기층에 있었습니다. 은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그녀의 호흡이 깊어졌습니다.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집중이었습니다. 20년 전 작전에 투입되기 전 하던 호흡법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레스토랑 가장 안쪽 통유리로 된 프라이빗 룸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박 사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와인 잔을 들고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은하 씨. 은하는 대답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 사장이 와인을 따랐습니다. 한잔 하시죠. 사양할게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박 사장이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은하 씨, 당신 요즘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하시더군요. 국세청에 제보 전화하시고. 은하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시민의 의무를 다한 것뿐이에요. 당신, 지금 선 넘고 있어요. 선이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럼 알려드릴까요? 박 사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당신 남편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제가 그 회사 사장이랑 친하거든요. 그 회사 사장님, 요즘 횡령 의혹 있으시던데요. 은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 몰랐어요? 제가 찾아낸 정보인데. 여기 증거 자료들이 있어요. 박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야? 평범한 주부라니까요. 근데 제 딸을 괴롭히면 평범하지 않아지는 주부예요. 박 사장은 한참 동안 은하를 노려봤습니다. 조건을 걸까요? 당신이 나한테 한 제보 취소하세요. 그럼 나도 당신 가족한테 손 안 댈게요. 거절하면요? 그럼 당신 딸 학교 다니기 힘들어질 거예요. 은하가 박 사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딸은 절대 안 돼요. 박 사장님 아드님이 먼저 우리 딸을 괴롭혔어요.
그걸 바로잡는 게 뭐가 잘못됐나요? 애들끼리 싸운 거잖아. 5명이 1명을 때린 게 싸움인가요? 은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딸 팔에 든 멍 보셨어요? 그게 장난으로 생긴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할게요. 제 딸한테 손 떼면 전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은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 은하는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그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던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은하는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3명의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은하 씨, 사장님께서 생각을 좀 더 해보시라고 하시네요. 우리랑 같이 가시죠. 은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한 번만 경고할게요. 지금 돌아가세요. 남자들이 비웃었습니다. 아줌마가 뭘 할 수 있는데? 은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자 하나가 그녀의 팔을 잡으려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은하가 움직였습니다. 20년 만에 그녀의 몸이 기억하고 있던 움직임으로 남자의 손이 은하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은하의 몸이 반응했습니다.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근육의 기억이 깨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남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비틀었습니다. 뚝.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악! 남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하는 그의 손목을 놓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정확한 힘으로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2 남자가 당황하며 달려들었습니다. 은하는 첫 번째 남자를 밀어내며 몸을 돌렸습니다. 2번째 남자의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막아내고 그대로 남자의 팔꿈치를 잡아 꺾었습니다. 남자가 비틀거렸습니다. 은하의 발이 남자의 무릎 뒤쪽을 정확히 찼습니다.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모든 것이 10초 안에 일어났습니다. 3번째 남자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인연이. 그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은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공포가 그의 눈에 가득했습니다. 저 여자의 눈빛, 저 조용하고 차분한 움직임. 그것은 싸움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문가의 것이었습니다. 은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할게요. 돌아가세요. 3번째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동료들을 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달아났습니다. 주차장에는 은하와 2명의 남자만 남았습니다. 남자들은 신음하며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하는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박 사장님께 전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다음엔 이렇게 봐주지 않을 거라고요. 그녀는 가방을 들고 자신의 차로 향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호흡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산책을 하고 온 것처럼 평온했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주차장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남자들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은하는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은하의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몸을 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움직임을, 모든 기술을.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은하는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평범한 주부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20년 전의 그 눈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준우가 달려나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은하가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준우는 아내를 위아래로 살폈습니다. 다친 데는 없어? 없어. 걱정 마. 하지만 준우는 아내의 눈빛을 보고 알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있었다는 것을. 여보, 무슨 일 있었지? 은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사장 사람들이 날 기다리고 있었어. 뭐? 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처리했어. 처리했다고? 은하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내가 누구였는지 기억하지? 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해. 하지만 이제 숨길 수 없을 것 같아. 은하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박 사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준우는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은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우리 딸은 지킬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밤 박 사장은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주차장에서 도망친 부하였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그 여자가 보통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야? 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은하가 어떻게 그들을 제압했는지, 얼마나 빠르고 정확했는지. 박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여자, 대체 누구야? 그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범한 주부가 자신의 부하 셋을 제압했다고? 말이 안 됐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하에 대해 조사한 자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평범한 주부, 전업주부, 특별한 경력 없음. 박 사장은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 분명히. 그는 다시 전화를 들었습니다. 더 깊이 파. 그 여자의 과거를 샅샅이 뒤져. 다음 날 아침, 은하는 평소처럼 수아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교문 앞에서 수아를 내려주고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박 사장의 사람들이 있는지, 혹시 수아를 노리는 사람이 있는지. 30분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하 씨?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기자입니다. 혹시 박 사장과의 분쟁에 대해 인터뷰 가능할까요? 은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죠? 그건 취재 과정에서. 은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 사장이 언론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아직 기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나올 것입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기사가. 은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전면전이구나. 오후 2시. 은하는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군부대였습니다. 정확히는 예비군 훈련장 옆에 있는 전우회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군인 특유의 꼿꼿한 자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하야.
남자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중사님. 은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남자는 20년 전 은하의 동료였습니다.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던 선배였습니다. 무슨 일로 연락했어? 20년 만에. 은하는 조용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딸의 일, 박 사장과의 충돌, 어젯밤 일어난 일까지. 중사는 심각한 얼굴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도와주면 돼? 정보가 필요해요. 정보. 박 사장이라는 사람. 조폭 출신이라던데 정확히 어느 조직 출신인지 알고 싶어요. 중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알아볼 수는 있어. 근데 은하야. 네. 너 정말 괜찮은 거야? 20년 만에 이런 일에 뛰어들어도.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딸이에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중사는 은하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20년 전의 그 결연함을 봤습니다. 알았어.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근데 은하야,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네. 너 아직도 할 수 있어? 옛날처럼? 은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어젯밤에 확인했어요. 몸이 기억하더라고요. 중사가 피식 웃었습니다. 역시 우리 부대 최고의 여군이었지. 저녁. 은하가 집으로 돌아오자 준우가 심각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 준우가 노트북을 돌려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인터넷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학부모 갈등, 폭력으로 번지나. 한 여성의 과격한 행동 논란. 은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자신을 마치 문제적 인물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소란을 피우고, 박 사장을 협박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했다고. 댓글들은 더 심했습니다. 요즘 맘충들 진짜 문제네. 애 문제로 어른이 저러면 안 되지. 폭력은 안 돼요. 은하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명예훼손 아니야? 준우가 분노했습니다.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은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박 사장이 원하는 거야. 법정 싸움으로 끌고 가는 거. 그럼 어떻게 해? 은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무슨 방법? 은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은하는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박 사장의 회사 조직도가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하나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약점이 어디인지,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20년 전 그녀가 가장 잘했던 일이었습니다. 작전 계획.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노트에는 치밀한 계획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하는 그것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다음 날 아침, 박 사장의 사무실. 그는 신문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제 낸 기사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었습니다. 은하를 문제적 인물로 만드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제 저 여자도 포기하겠지. 그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래?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온대요. 지금 당장. 박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그리고 노동청, 환경청에서도 연락 왔습니다. 조사 나온다고. 박 사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꺼번에? 네. 다 오늘 오전에 온다고. 박 사장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은하. 저 여자가 이걸 한 거야? 그는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저 평범해 보이는 주부가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하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 사장님. 은하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하루 바쁘시겠네요. 당신이 이걸 한 거야? 시민의 의무를 다한 것뿐이에요. 이 여자가. 박 사장님. 은하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 딸한테 계속 손대시면, 그땐 정말 끝장을 볼 거예요. 서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 사장은 한참 동안 휴대폰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저 여자. 대체 정체가 뭐야?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 사장의 회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국세청 조사가 시작되었고 직원들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박 사장은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고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은하는 조용히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은하는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장실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은하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교장은 은하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은하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민준이 문제요. 은하가 교장 책상 앞에 앉으며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교장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박 사장의 비리 자료들이었습니다. 탈세 증거, 조직 관계 증명, 불법 건축 자료까지. 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박 사장이 학교에 기부한 돈, 그 출처가 깨끗하지 않아요. 만약 이게 언론에 나가면 학교가 조직 자금을 받았다는 게 알려지겠죠. 교장이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제한이 있어요. 민준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세요. 학교 폭력위원회를 여세요. 그럼 이 자료는 묻어드릴게요. 교장은 한참 동안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틀 후 긴급 학교 폭력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학교 강당에 학부모들이 모였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인원이었습니다. 단상에는 교장, 담임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청 담당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 사장도 참석했습니다. 정장을 갖춰 입었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은하도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육청 담당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민준 학생의 학교 폭력 가해 행위에 대해 여러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총 15건의 제보와 11명의 피해 학생이 확인되었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박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교육청 담당자가 스크린을 켰습니다. 거기에는 아이들의 상처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멍든 팔, 긁힌 얼굴, 찢어진 옷. 강당 안의 학부모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한 학부모가 말했습니다. 박 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이건 오해가 있습니다. 애들끼리 장난치다가. 장난이요? 뒷자리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하가 천천히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은하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단상 앞까지. 그녀는 손에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아의 팔 사진이었습니다. 시퍼런 멍자국이 선명한 사진. 이게 장난으로 생긴 건가요? 은하가 사진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강당 안의 학부모들이 사진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우리 딸은 5명한테 둘러싸여서 맞았어요. 저항도 못하고요. 이게 장난인가요? 은하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 사장이 말하려 했습니다. 그건 박 사장님. 은하가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죠? 학교에 기부금 내면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다고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은하가 노트북을 꺼내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CCTV 영상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다른 아이들을 때리고 밀치고 괴롭히는 장면들이었습니다. 강당 안이 술렁였습니다. 저 영상은 어떻게? 박 사장이 당황했습니다. 100억 본이 있더군요. 교육청에서 찾아주셨어요. 은하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교육청 담당자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증거가 명백합니다. 민준 학생은 학교 폭력 가해 학생으로 판정되며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강당 안의 학부모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동안 참고만 있던 피해 학부모들이었습니다. 박 사장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학부모들이 하나둘 은하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못한 일을 우리 애도 민준이한테 당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은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그때 박 사장이 은하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변 학부모들이 긴장했습니다. 박 사장이 은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딸에게, 수아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은하는 잠시 박 사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한테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수아한테 하세요. 그리고 다른 피해 아이들한테도요. 박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은하는 강당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뒤에서 누군가 은하를 불렀습니다. 은하 씨. 돌아보니 박 사장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멈춰 섰습니다. 박 사장이 헐떡이며 다가왔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요? 평범한 주부가 내 부하들을 제압하고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울 수 없어요. 은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해군 특수전전단, UDT, 들어보셨어요? 박 사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20년 전 저는 그곳에서 중령으로 복무했어요. 박 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UDT,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부하들을 제압했던 그 장면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박 사장님. 은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협박이나 폭력은 저한테 안 통해요. 제가 받았던 훈련이 박 사장님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혹독했거든요. 박 사장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정보는 아직 더 많아요. 그만요. 박 사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알겠어요. 은하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는데 백미러에 박 사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주차장 한가운데에 서서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분노와 굴욕이 뒤섞인 얼굴. 은하는 백미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하는 수아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민준이 아빠가 학교 와서 사과했어. 나한테. 그래? 응. 울면서 미안하다고. 은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현관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수아야, 방으로 들어가 있어. 엄마, 빨리. 은하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수아가 황급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하는 조용히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문구멍으로 밖을 확인했습니다. 3명의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짜 조직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하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박 사장이 정말 조직을 움직인 거야?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하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준우에게 긴급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에 이상한 사람들. 바로 와. 그리고 경찰에도 신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오기 전까지 그녀는 혼자 버텨야 했습니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더 길게. 은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20년 전의 호흡법으로 초인종이 3번째로 울렸습니다. 이번엔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였습니다. 쿵, 쿵, 쿵. 은하는 문구멍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3명의 남자들이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은하 씨, 문 열어요. 우리 박 사장님이 할 말이 있으시대요. 은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 안 열면 부술 거예요. 남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은하는 빠르게 생각했습니다. 경찰이 오려면 최소 10분. 준우가 오려면 20분. 하지만 문을 부수면 수아가 위험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은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3명의 남자가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은하는 재빨리 뒤로 물러섰습니다. 거실 중앙으로, 가구들이 없는 공간으로 남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들 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하 씨, 우리 박 사장님께서 심하게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의 집에 쳐들어오신 거예요? 당신이 박 사장님한테 준 자료들 다 회수하려고요. 거절하면요? 남자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거절하면 어쩔 수 없죠. 바로 그때 수아의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엄마. 수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위험한 눈빛으로. 수아야, 문 닫고 나오지 마. 알았지? 은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수아가 황급히 문을 닫았습니다. 은하는 남자들을 노려봤습니다. 제 딸 앞에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럼 빨리 자료 내놔요. 싫어요. 남자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다른 2 남자가 은하에게 다가왔습니다. 은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세를 낮췄습니다. 무게 중심을 아래로. 남자 하나가 은하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은하가 움직였습니다. 번개처럼 빠르게. 그녀의 손이 남자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습니다. 뚝. 남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은하는 그를 밀어내며 2번째 남자를 향해 돌았습니다. 2번째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은하는 그것을 막아내고 남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한 번의 빠른 움직임으로 남자를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모든 것이 5초 안에 일어났습니다. 리더 남자가 놀란 눈으로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인연이. 그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칼이었습니다. 은하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칼까지 들고 오셨네요. 남자가 칼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은하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남자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은하는 그것을 피했습니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그리고 남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남자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은하가 남자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남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으윽. 은하는 남자의 팔을 놓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정확한 힘으로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있는 집에 칼을 들고 오다니 용서가 안 되네요. 은하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준우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섰습니다. 여보. 그는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과 은하를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괜찮아. 경찰 불렀어? 응, 오고 있어.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하는 남자의 팔을 놓았습니다. 박 사장님께 전해주세요. 다음엔 이렇게 봐주지 않을 거라고요.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3명의 남자들은 수갑을 찬 채 끌려갔습니다. 경찰이 은하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이 사람들을 혼자 제압하셨다고요? 네. 어떻게? 은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특수부대에서 복무했어요. UDT요. 경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해가 되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진술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은하는 경찰서로 가서 진술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정확하게. 새벽 2시. 은하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아는 준우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습니다. 준우가 아내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아? 응. 은하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무서웠을 텐데. 준우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자. 너무 위험해. 은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선을 넘었다는 것을. 같은 시각. 박 사장의 사무실. 그는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3명 다 잡혔다고. 전화기 너머로 조직 간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그 여자 UDT 출신이래요. 우리 사람들이 당해낼 수가 없어요. 손 떼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 사장은 한참 동안 휴대폰을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조직마저 포기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책상 위의 물건들을 쓸어버렸습니다. 서류들이 날리고 컵이 깨졌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분노가 그를 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하는 평소처럼 수아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교문 앞에서 수아가 내렸습니다. 엄마, 조심해. 수아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믿어. 수아가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하는 한참 동안 교문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 사장이었습니다. 은하 씨. 네. 만납시다. 마지막으로. 어디서요? 학교 운동장이요. 점심시간에. 혼자 오세요. 은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박 사장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다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절박함? 아니면 위험? 알겠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하는 준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점심시간에 학교에서 박 사장 만남. 혹시 모르니 경찰에 알려도. 점심시간. 학교 운동장. 은하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운동장 한가운데 서서 기다렸습니다. 10분 후 박 사장이 나타났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걸음걸이가 이상했습니다.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것처럼. 은하는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박 사장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어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은하 씨. 박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다 잃었어요. 뭐라고요? 회사도 명예도 다 잃었어요.
박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국세청 조사로 회사는 망했고 조직에서도 손 떼래요. 다 당신 때문이에요. 은하는 조용히 박 사장을 바라봤습니다. 그건 박 사장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잘못. 박 사장이 비웃었습니다. 난 그냥 내 아들을 지키려 했을 뿐이에요. 잘못된 방법으로요. 은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돈과 폭력으로 다른 아이들을 짓밟으면서요. 박 사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훈계를 해? 그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은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총이었습니다. 작은 권총. 박 사장님, 당신만 없으면 돼요. 당신만. 박 사장이 총을 은하에게 겨눴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박 사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박 사장님 인생은 진짜 끝이에요. 이미 끝났어요. 아니에요. 은하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거짓말. 박 사장이 총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뒤로 물러서 은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박 사장님, 총을 내려놓으세요. 물러서라고.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제대로 사과하고 제대로 뉘우치면. 닥쳐. 박 사장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빠. 뒤에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사장이 돌아봤습니다.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민준아. 너 왜? 아빠, 그만해요. 민준이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선생님이 다 말해줬어요. 아빠가 잘못한 거라고. 내가 친구들 괴롭힌 게 잘못이라고. 박 사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아. 아빠, 제발 그만해요. 이러면 아빠 진짜 나쁜 사람 돼요. 민준이가 아빠에게 달려왔습니다. 박 사장을 안았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친구들 괴롭혀서 이렇게 된 거예요. 박 사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총을 든 손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잘못했어.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은하가 재빨리 총을 주었습니다. 박 사장은 아들을 안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정말 미안해. 은하는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우가 부른 경찰이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박 사장은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총기 소지와 협박 혐의였습니다. 민준이는 담임 선생님 품에 안겨 울고 있었습니다. 은하가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민준아. 민준이가 눈물 범벅인 얼굴로 은하를 봤습니다.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죄송해요.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아한테, 다른 친구들한테 정말 죄송해요. 은하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알아. 내가 뉘우치는 거 아줌마가 다 알아. 저 때문에 아빠가. 아니야. 은하가 민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 아빠는 내가 잘못 배우지 않도록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진짜 어른이 되는 법을.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민준아. 네. 너도 이제부터 제대로 배워. 진짜 힘이 뭔지. 진짜 용기가 뭔지. 민준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배울게요. 그날 저녁. 은하의 집.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준우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위험했어. 알아. 근데 괜찮아.
끝났으니까. 정말 끝난 거야?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박 사장은 경찰서에 있고 민준이는 반성하고 있어. 이제 정말 끝났어. 수아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왜? 나 지켜줘서. 은하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당연한 거야. 엄마니까. 그날 밤, 은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은하는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군번줄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녀가 특수부대에서 달았던 군번줄. 그녀는 그것을 손에 쥐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그녀는 과거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딸을 지키지 못했을 거야. 군번줄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닫았습니다. 이제 다시 평범한 주부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그녀는 다시 전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녀는 다시 한번 싸울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학교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 조용함과는 달랐습니다. 억압된 침묵이 아니라 평화로운 고요였습니다. 민준이는 특별 상담 프로그램을 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반항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은하가 수아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있었습니다. 교문 앞에서 민준이가 다가왔습니다. 수아야. 수아가 조금 긴장했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도. 미안해. 괜찮아.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너한테 정말 나쁜 짓 했어. 근데 고마워. 용서해줘서.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아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 넌 변했어. 두 아이가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하는 그 모습을 차 안에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거였구나. 그녀가 원했던 것은 복수가 아니라 변화였습니다. 그날 오후, 은하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카트를 밀며 채소 코너를 지나가는데 누군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은하 씨? 돌아보니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교장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은하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교장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았으면서 돈 앞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은하는 조용히 교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남은 1년 제대로 하기로요. 학교 폭력제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은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며칠 후, 은하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박 사장이었습니다.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은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편지를 열었습니다. 은하 씨께 먼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신을 만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진짜 힘이 무엇인지. 당신은 저를 이겼습니다. 폭력으로가 아니라 품격으로, 돈으로가 아니라 정의로. 출소하면 민준이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려 합니다. 제가 괴롭혔던 아이들에게 속죄하려 합니다. 은하 씨, 당신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혁 올림. 은하는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저녁 시간. 은하의 집. 온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좋은 일 있었어. 민준이가 다른 애들한테도 사과했어. 자기가 괴롭혔던 애들 전부. 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도 변하고 있구나. 은하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 후 준우가 설거지를 도와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행복해 보여. 응, 행복해. 은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안 해. 우리 딸 지킨 건데. 준우가 아내를 안았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하는 수아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수아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응, 엄마. 요즘 학교 어때? 수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정말 좋아. 은하는 딸의 옆에 앉았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엄마가 옛날에 군인이었어. 특수부대 군인이었어. 수아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짜? 와. 그래서 그렇게 강했구나. 엄마 정말 멋있어. 은하가 딸을 안았습니다. 엄마는 그냥 너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알아. 고마워, 엄마. 사랑해, 수아야. 나도 사랑해, 엄마. 그날 밤, 은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군번줄이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군번줄을 손에 쥐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 그녀는 군번줄을 목에 걸어봤습니다. 20년 만에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주부인 은하, 그리고 UDT 중령이었던 은하. 두 사람이 하나였습니다. 고마워. 내가 있어서 우리 딸을 지킬 수 있었어. 그녀는 군번줄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하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준우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수아가 학교 갈 채비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수아야, 아침 먹어. 응, 엄마. 수아가 밝은 얼굴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멍자국은 이미 다 사라졌습니다. 웃음도 돌아왔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해?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려. 가족 그림. 엄마도 그려줄 거야. 수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하는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거였구나. 자신이 원했던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아침.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딸의 환한 웃음. 식사 후 은하는 수아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교문 앞에서 수아가 내렸습니다. 엄마, 다녀올게.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수아가 학교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친구들이 수아를 반겼습니다. 민준이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은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은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거리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은하도 있었습니다. 평범한 주부로.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다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집에 도착했습니다. 은하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좋은 날이네. 은하는 혼잣말을 하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주부의 하루를.
지금까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듣고 계시는 시간대가 언제인가요? 아침, 오후, 저녁, 잠들기 전, 언제 듣고 계신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영상을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